안녕하세요. 슈리의 평생투자 슈리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좀 위아래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변동성이 심한 시장인데요. 한국 주식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S&P 500 지수나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위아래로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한국도 하루에 막 4, 5%씩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날도 제법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정신없는 날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폭락을 할 건지 아니면 계속 상승을 이어갈 건지 방향을 예측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126주차 계좌 먼저 확인을 하고요. 일단 저축은행 입출금 통장에 1601만 8천원 정도가 있고요. 지난주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주식 지금까지 4,900만원 투자해서 현재 7,938만원 정도 되고요. 일단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보다 약간 올랐는데 제 계좌는 지난주보다 아주 약간 좀 내려갔습니다. 크게 특별한 종목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외 주식 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139만원 정도 되고요. 해외 주식 계좌는 지난주보다 좀 올랐네요. 환율도 좀 올랐고 그 다음에 S&P 지수도 금요일에 좀 대폭 반등을 하면서 지난주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76만원 정도 되고요. 일단 채권 가격은 내리고 있고 주식은 지난주보다 약간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지난주랑 지금 평가 금액은 거의 비슷하네요. 엑셀로 한번 볼게요. 예금, 한국 주식, 해외 주식, 자산 배분 계좌 합계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현재 126주 차고요. 예금 16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601만 8255원, 한국 주식 4,900만원 투자해서 현재 7,938만 5,458원, 해외 주식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139만 7,067원, 자산 배분 계좌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76만 9,256원, 합계는 8,1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1,557만 36원이고요. 예상 배당금은 169만원 정도 되고, 이번에 신한은행이 배당을 줄였더라고요. 정부에서 배당 성향을 축소하라고 권고를 해가지고 줄였는데, 그래놓고 기업은행은 배당을 그 권고안이랑 상관없이 많이 하더라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래프로 보시면은 지난주랑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변동성이 좀 심해지고 있죠. 위아래로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주식 시장인데요.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좀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식을 계속 들고 있자니 폭락할 것 같고 또 다 팔아버리자니 코스피 4천 5천 가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좀 살펴보고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죠.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려고 노력을 하고 환율이나 아니면 전 세계 경제, 실업률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계속 보면서 계속 위아래 방향성을 좀 예측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전문가들의 말을 참고하기도 하죠. 요즘에 유튜브에 전문가가 하도 많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런 전문가의 말을 참고하면서 위아래 방향성을 맞추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단기적인 방향성을 맞추려는 노력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게 가장 우선이죠. 이런 변동성이 심할 때는 뭔가에 의지하고 싶고 뭔가를 많이 알면은 방향성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나 단기적인 예측은 정말 의미가 없죠. 뭔가 계속 잘 맞추는 사람이 있는 것 같죠, 분명히.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좀 유명해지기도 하고 잘 맞추는 것으로 소문이 납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운인지 실력인지 구분할 방법은 없어요. 1000명의 유튜버가 있고 1000명, 만명도 있겠죠. 1000명의 유튜버가 예측을 하면 어차피 방향은 위아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 중에 500명은 맞을 거고 500명이 다시 또 예측을 하면 그 중에 250명은 맞을 거고 그 중에 또 절반이 맞을 거고 그렇게 맞는 사람은 항상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확률적으로 1000명이 예측을 하면은 연속적으로 한 10번 정도 맞추는 사람도 분명히 나온단 말이죠. 그냥 운에 의해서 말이죠. 그래서 어떤 전문가나 그런 사람이 신뢰가 있어 보여도 뭔가 근거를 막 제시하면서 하면 신뢰가 있어 보이는데 하지만 그런 예측이 맞을 확률과 틀릴 확률은 반반이라는 거 항상 그걸 일단 명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주가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변동성을 어떻게 이렇게 심리적으로 멘탈적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 그 왔다 갔다 하는 주가를 최대한 신경을 안 써야 되겠죠. 일단 그 주가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주식수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호가창의 숫자가 바뀌는 것 뿐이지 뭐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주식이 오른다고 해서 내 회사가 돈을 더 잘 벌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주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내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뭐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신경도 안 쓰죠. 뭐 삼성전자 주가가 뭐 2% 오르면 사실 그 이재용 부회장의 돈이 얼마나 움직이겠어요. 막 몇백억, 몇천억씩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실 신경을 전혀 안 쓰죠. 왜냐면 자기는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주식이라는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뭐 최태원 SK 회장도 마찬가지죠. SK 주가가 뭐 왔다 갔다 하면은 자기 재산이 뭐 수백억,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지만 신경도 쓰지 않죠.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지 SK 회사는 자기 거니까요. 그래서 뭐 일반 주식 투자자들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 주식을 매수한다는 거는 그 회사를 가진다는 것인데 그 회사가 가진 가치가 중요한 것이지 뭐 왔다 갔다 하는 숫자 판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중요하죠. 내가 사고 팔 때는 중요합니다. 사고 팔 때는 중요한데 뭐 그 중간에 막 움직이는 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가치보다 싸게 사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그 가치가 올라야 되겠죠.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서 나중에 뭐 비싸게 팔 수 있을 때는 비싸게 팔아버리고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중간 과정에서 변동성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크게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거죠. 내 회사만 튼튼하다면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식 종이 쪼가리 그 가격만 보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냥 가격의 차익을 얻으려고 그냥 약간 도박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사죠. 그냥 뭐 유명한 우량주니까 사고 그 회사의 가치나 이런 거를 전혀 비교해 보려고 하지 않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 회사가 얼마짜리인지 모르니까 그냥 주가가 오르면 좋은 거고 막 내리면 안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꼭 한번 계산을 해보고 대충이라도 생각을 해보는 게 좋고요. 그 가치라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그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이게 될 돈 그리고 그 회사가 가진 뭐 현재 자산 뭐 이런 것들의 총합이 그 회사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인데 뭐 그래도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그래도 내가 잘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뭐 저도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저도 주가가 막 너무 큰 폭으로 오르고 내리면은 뭔가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건가 막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뭐 좀 흔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저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를 가진 것이지 그 주가의 움직임을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 회사를 계속 가지고 가면 나중에는 뭐 그 가치를 분명히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은 그래도 훨씬 더 마음의 동료가 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